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어제 개장하는 모습만 봤을 때는 이제 패닉셀이 좀 멈추는가 싶었는데 막상 장 마감의 흐름을 보고 나니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더더욱 걱정만 키워나가는 요즘 장세입니다. 맞습니다. 미중 갈등이 극단적으로 확대될 거라는 우려감 속에서 전강후약 장세를 그렸는데요. 자세한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장 초반에는 트럼프의 협상 기대감 속에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 모두 4% 이상의 급등으로 출발 분위기를 열었습니다. 다만 장중 미국의 추가 대중 관세 부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상승분 전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2%의 마이너스권, S&P 500 지수가 1.6%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S&P 500 지수는 약 1년 만에 처음으로요 5,000포인트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장중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변동폭이 6%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보는 가장 큰 하락 전환 폭이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의 분위기를 살렸던 것은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합의한다면 관세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언급을 했죠.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그리고 협상 기대감이 시장의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보는 최고의 출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죠. 하지만 하락 전환의 이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오는 9일부터 이제 우리 시간으로 보더라도 오늘부터입니다. 오후 1시부터 5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도합 104%의 관세를 중국에 물리게 된 것이고요. 따라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2배 정도 오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국제 유가 폭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투매가 나타나고 있고요. WTI 기준으로 배럴당 3.6% 하락하면서 60달러 선 반납하고 있습니다. 관세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 그 안에 투자자들이 진실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소비 위축,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될 것입니다. 이 미국 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왔습니다. 어제 전해졌던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CEO들은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에 빠졌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장에 기대하고 있는 올해 4차례의 금리 인하 전망, 이것은 터무니없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 그런가 하면 오메가 패밀리 오피스의 회장인 레온 후퍼맨,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요. 증시가 아직까지 악재를 전부 반영하지 않았다. 바닥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기업들의 실적은 실망스러울 것이다. 참고로 이번 주 후반부터 이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후에 관세로 인한 영향,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기업들이 발언을 하게 될지에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블라인 캐피탈의 CEO이자 억만장자 투자자로 유명한 인물이죠. 제프리 건들락, 궁극적인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나는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향후 몇 주, 어쩌면 몇 개월간 지금같이 관세 문제가 반복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궁극적인 S&P 500 지수의 바닥은 4,500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증시 전문가 혹은 금융기업가들 역시도 증시가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주요한 원인으로 관세를 지적하고 있다 정도로 테이크어웨이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볼까요? 오늘
이제 대중관세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 투매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애플이겠죠. 5% 가까운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이폰 등 주요 기기 생산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타격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오늘까지 주가 하락률만 23%에 달하는 상황.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 기간 하락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협상 기대감에 일제히 오르던 빅테크주들 역시 전부 다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5% 오르면서 100달러 선을 탈환했던 엔비디아 결국에는 1%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브로드컴만이 자사주 매입 발표에 대한 효과로 상승권을 지켜냈습니다. 1.4%의 플러스권, 다만 장중에 7% 급등폭에 비하면 상당히 아쉬운 수익률이고요. 오늘 테슬라가 5%의 급락 흐름을 가져갑니다. 다만 일부 헬스케어 보험사들 그리고 방산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어떤 이슈에 따라 움직였는지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 시가총액 순위에도 약간의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일단 내어줬습니다. 간밤 주가 5%의 급락으로 인해서 이제 시가총액은 2조 5,900억 달러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때 3조 달러에 거의 근접했었는데 이제 2조 달러대 중반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고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역시 최근에 급락으로 인해서 2조 3,49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간밤에 브로드컴과 테슬라의 운명 뒤바뀜이 있었죠. 테슬라 최근 급락으로 인해서 시가총액 7,136억 달러 가리키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테슬라를 제치고 시총 8위로 한 계단 올라선 브로드컴의 경우 7,300억 달러대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요 종목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한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요. 9일부터 트럼프 관세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발표입니다. 즉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겠다라는 건데요. 메모리 모듈과 SSD 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정책 결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이크론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양사 역시 영향을 받을 거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4% 급락하면서 65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주들 확인해 보시죠. 이 빅3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죠. 포드, GM, 스텔란티스가 있는데 이들이 2024년 미국에서 판매했던 차량들을 보신다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의 비중이 12%대에 달합니다. 굉장히 큰 비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세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부담감 간밤에 크게 받아갔습니다. 자동차주들의 주가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GM 주가 2.4%, 리비안 3.6%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다음 판 열어볼 수 있을까요? 네, 루시드와 포드 그리고 니오, 스텔란티스까지 전반적으로 5에서 많게는 8%대의 급락 흐름 가져가는 모습 체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보잉 이슈도 살펴보시죠. 인도량 발표가 있었고요. 그 결과가 좋았습니다. 상업용 항공기 130대를 인도했는데 특히 3월에만 41대를 인도했거든요. 그러면서 큰 폭의 증가세가 감지되고 있죠. 그러자 주가 역시도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보잉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 역시도 동반 상승세, GE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 등 동반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보잉의 마감가를 확인해 보신다면 네, 0.5% 정도의 상승권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이슈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석탄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가져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석탄 생산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석탄을 핵심 광물로 지정하고 미국 영토 내 채굴을 추진할 거라는 계획인데요. 대표적인 석탄 관련주들 움직였습니다. 피바디 에너지 9.2%의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요. 그 외에도 코어 내추럴 리소시스라든지
헬스라든지 라마코 리소시스 10% 안팎의 급등세였습니다. 그 밖에도 트럼프의 정책 관련해서 움직였던 테마들이 많았습니다. 보험사들의 급등,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를 지급하고 있는 보험주들이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보조금 요율을 5.06%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대폭 인상된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CVS 헬스, 휴메나 등이 급등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산주들 역시나 트럼프의 발언에 움직였는데요. 최근 이스라엘의 베냐민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죠. 이 자리에서 국방 예산을 약 1조 달러 수준으로 승인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2.9% 상승하면서 443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점검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간밤에 역시 관세 관련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또 추가로 있었습니다. 매크로 한판 먼저 보시면요.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가 나오고 있자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정말 예고했던 대로 중국산 제품에 104%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중국이 받게 되는 관세가 104%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들어갈 때 2배까지도 가격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세, 조선, LNG 같은 주제를 가지고 통화를 진행했다.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런 코멘트를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센티멘탈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텐데 관세 관련해서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만큼 미국 시장의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 소화하느냐는 관건이 되겠죠. 자, 그리고 굴수비 총재 기업 관세, 기업들도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데일리 총재의 경우에는 약간은 좀 다른 분위기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나 현재는 정책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연준이 빠르게 피봇할 가능성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자, 그리고 FTSE 러셀에서 한국 국채 내년 4월에 세계 국채지수 편입한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AI의 전력이 2배 넘게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차세대 석탄 기술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관세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화면 살펴보고 오시죠. 我想美方的所作所为没有体现出想要认真对话的意愿。美方如果真的想谈，就应该拿出平等、尊重、互惠的态度。如果美方置两国和国际社会的利益于不顾，执意打关税战、贸易战，中方必将奉陪到底。 It was a mistake for China to retaliate. The president, when America is punched, he punches back harder. That's why there will be 104% tariffs going into effect on China tonight at midnight. Will that additional 50% go into effect tomorrow? They will be going into effect at 12:01 a.m. tonight, so effectively tomorrow, yes. 네, 이에 따라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에 이제 중국의 104%의 관세가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도 물러섬이 없고 중국 역시도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일기 당시를 좀 회고를 해보면요. 이 사이클이 좀 반복입니다. 중국이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면 미국도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나 결국에는 합의에 다다른 것 같으면 또 다른 부분을 걸고 넘어지고 또 다른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서 이 사이클이 반복됐던 일기 행정부 당시의 미중 갈등 유형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도 중국도 물러섬이 없는 데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보다 차라리 자국 내수 부양에 힘을 쓰겠다라는 기조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간밤에 사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관세 부담이 실질적으로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출발
긍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백악관에서 앞서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중국의 104% 보복 관세 예고했던 대로 부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무역 협상에 시야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신중한 결정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관세에 대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길게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이겠고요. 반면에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중국 항만 수수료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기업들의 아우성에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화답을 할 것인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캐나다도 USMCA 부분에 제외되는 부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적용을 했던 이 자동차 25% 관세에 똑같이 이 보복 관세를 적용한다라는 것이 확정이 됐고요. 자, 다음 장 이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200일 이평선을 상회하고 있는 미국 증시 내 종목이 상당히 급락하고 있다라는 야후 파이낸스의 자료인데요. 이렇게 점이 아래로 쭉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일 이평선도 지키지 못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뉴욕 증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위기 속의 뉴욕 증시 어떻게 좀 극복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헤드라인은 어떤 내용인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TSMC가 미국의 화웨이 AI 칩에 대한 조사로 인해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TSMC의 화웨이 칩 제조 장비에는 미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TSMC의 대만 공장은 화웨이를 위한 칩을 제조하거나 미국 라이센스 없이 중국 고객을 위한 특정 고급 칩을 생산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 수출 통제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TSMC의 주가는 이 소식이 전해진 후 3% 가까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대만의 TSMC, 화웨이에 납품이 되는 고급 칩 화웨이에 납품을 하는 고급칩 때문에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해당 칩이 어떤 칩인고 하니 화웨이의 AI 프로세서 칩인 910B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미국의 소출 통제를 위반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를 받으면서 현재 미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벌금 부과 금액 자체가 크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TSMC 계속해서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중화권 국가이기 때문인지 여러 가지 제재 그늘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자, 그와 함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미국 고객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영위를 해왔던 레거시 반도체 가격 인상도 이전에 앞서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우리는 관세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기업들에게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화석연료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미국 내 석탄 채굴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연방 토지의 석탄 채굴권을 매각하고 석탄 수출을 가속화하며 수익성이 없는 석탄 및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을 늘리기 위한 시도로 보이며 미국의 석탄 자원을 전기 및 철강 생산에 활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의 일환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의문스럽다라는 제기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2030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이고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에서 2030년까지의 마켓캡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전망한 그래프를 함께 보고 계신데요.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들 그리고 여러 가지 AI의 센티멘탈 자체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를 촉발시킬 것은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 센터 축소 또는 연기 소식이었는데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AI 데이터 센터만 검색해도 이렇게 연기된다, 축소된다라는 관련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요가 메타라던가 다른 기업들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CT의 보고서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지금 어떻게 충족을 해 나갈 것인가 미국 내에서의 고민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AI 관련한 센티멘탈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그 전력 인프라망을 어떻게 확보하는가는 석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방점이 찍힌 것이 원자력이기도 하니까요.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관련주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